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4년도 5월 5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예측한 대로 살짝 금리는 조정받았고 나스닥은 약 100포인트 정도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발표된 지표를 일단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일단 재무부에서 요즘 계속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매 판매는 지난주 6.3%였던 게 5.5%로 소폭 상승을 했죠. 기저효과도 들락날락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정부에서 돈 푸는 거 말고는 딱히 기업들 자체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한 약 5% 정도 상승하며 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 보면 일단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전체 경제도 설설 정상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도 둔화되고 실업자 수도 여전히 조금씩이나마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는 조금씩 장기 금리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단기 금리는 아직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물과 장기물의 금리 역전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도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많이들 얘기하죠.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고 이러면 불황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유동성이 모든 걸 다 덮어버려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워낙에 돈을 많이 풀고 있기도 하고요. 한번 기존 주택 판매 보시면 이게 지금은 거래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리파이낸싱 데이터인데 이때에 제일 많았던 때의 금리가 대략 이때쯤인데 이때쯤은 3%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3% 초반에 집을 사서 도저히 뭐 지금 손해보고 파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거래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거래가 줄어들려면 거래가 늘어나려면 이자율이 내려와야지 되고 그래야 좀 정상화가 될 겁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조업 PMI나 이런 거 보면 선거 전까지는 이제 다들 기업들이 이게 침체는 없겠구나. 연방 정부에서 돈을 워낙에 아주 대놓고 쓰고 있죠. 뭐 이게 모든 정치인들이나 파월 의장까지 이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속 불가능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도 대놓고 계속 돈을 쓰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온갖 잔재주를 다 부리고 있긴 한데 대단하긴 하죠. 지금 뭐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하고 파월 의장하고 둘 다 뭐 현업 실무에서 30년씩 뭐 이상 다 하셨던 분들이라 돈을 이렇게 쓰면서도 인플레를 어느 정도는 적절히 통제해 가면서 경기 화랑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못 내게 만드는 우리나라랑은 전혀 뭐 다르죠. 인공지능으로 이제 생산성이 튀어나오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비스 PMI도 갑자기 그냥 뭐 정부의 부양책으로 어디 그냥 한 군데 확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시장이 서서히 조금씩 식다가 갑자기 확 뛰어오른 거죠. 네, 엔준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 이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횡보하는 거죠. 숫자가 거의 줄지를 않습니다. 16일과 23일 대략 한 2주 사이의 재무제표는 오히려 좀 이렇게 거의 단지 이제 QT를 좀 느슨하게 한다고 해서 벌어 가지고 가는 돈을 좀 줄인다고 했는데 거의 줄지 않았죠. 이 정도면 이제 재무부에서 쓴 돈까지 생각하면 또 전체적인 통화량은 후행으로 나오는 M2를 보면 늘어날 것이 뻔한 얘기죠. 내고 재정은 보면 이런 식의 아주 뭐 1.4, 2.6, 0.7 같은 지표는 정부에서 일단 뭐
개입 없이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월 대선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죠. 실제로는 뭐 9월이나 그 정도까지는 10월에 돈 쓰는 거는 전혀 안 잡히죠.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도 그렇고. 그러면 최소한 8월까지는 가고, 네, 그러면 뭐 시장 그때쯤에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줄어들면 바로바로 요즘은 지표에 나타나니까 아마도 선거까지는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채권물은 4.9까지 올라갔고요. 시장은 18,600, 약 150포인트 정도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AI 기업들은 엔비디아만 해도 10% 가까이 또 요 짧은 구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AI 쪽으로 계속 매출도 넘어가고 있고 단기익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이 AI만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표는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락 후 상승, 금리가 좀 올라갈 것으로 초반에는 예상되고요. PC가 지표가 나오는 주 후반으로 가면 좀 좋게 나와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노동시장 정상화되면서 다른 지표들도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고요. 금리 역전도 조금씩 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은 하락하다 반등했고 부동산은 계속 상승이죠. 서비스 분야만 이제 여기서 이제 임금이 내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크게 전체적인 정상화 구간은 대부분 다 이렇게 공식적 보고서를 보면 2025년 중반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중립금리가 너무 높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못 내려가는데 이게 정상화 구간이 되면 당연히 서비스 PMI부터 내려가고 실제로 이런 쪽으로 해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돈을 어느 정도는 좀 덜 풀어야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년 중반을 예상했던 게 훨씬 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 대비 기업 이득은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데 AI 센터가 폭증하는 것에 비하면 다른 쪽 섹터는 좀 많이 성장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AI 섹터로 집중될 거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유지할 겁니다. 다음 주는 GDP, PC, 주택 분야 지표 발표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